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요즘 다양한 뉴스를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름들도 느끼실 텐데요. 다만 이 와중에 이제 여러 뉴스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빈약해질 수 있어서 혹시나 영상을 보셨는데 이거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렇다면은 이제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관련된 소식을 아마도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부족하시다면은 그런 식으로 추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오늘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일이었죠.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한번 봤더니, 자, 메모리 칩 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사상 최대 손실을 냈다고 합니다. 이거 도망가야 되는가?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왼쪽에 월봉을 보시면은 이미 주가는 다 하락한 바 있죠. 그리고 이 와중에 경영진은 메모리 반도체 이제 바닥 친 것 같다. 이렇게 말까지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또 상승하는 거 아니니, 요런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와중에 사상 최대의 손실을 냈다고 하는데 얼마나 냈나 봤더니 일단 매출액은 예상보다 좋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다만 이 와중에 손실도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이 나와서 조금 걱정은 했지만, 그런데 주주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이다 라고 판단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1%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와중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는 주주 서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챗 GPT 돌풍으로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칩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앞으로도 이것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또 했다고 하니까 요즘 반도체에 돈이 슬금슬금 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1년 뒤쯤 봤을 때 전 고점을 향해서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그런 식으로 올라가 있을지 한번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채권왕 미국 곧 경기 침체. 사실 우리가 모두 걱정하는 부분이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현재 되어 있고 이게 나오면 꼭 1년 뒤쯤에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된 지 벌써 한 1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찾아보니까 작년 4월 그리고 작년 7월 이때 역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지난 게 이제 고시기 때문에 곧 침체에 빠지지 않겠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미국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건들락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며, 아마도 침체가 몇 개월 내 나타날 것이며 이제는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만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니까 전조 증상이 바로 이거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실업률이 꽤나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실업률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낸다면은 이제 주식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경기 침체가 오면은 출렁거리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해볼 수 있겠네요. 게다가 이렇게 침체가 오게 되면은 올해 금리 인하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SK온 3,800억 조달. 자, SK온은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 자금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2차 전지에 돈이 그냥 계속 들어오네요. 자, 3,800억 규모의 신주 발행을 결의를 했다고 하며, 그리고 앞으로 요즘 사우디 이야기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 쪽에서도 최소 1,300억 이상의 투자를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SK인도 쪽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 지원 확보를 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그 돈으로 뭐 할까요? 바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열심히 지어야겠죠. 그래서 SKO는 실제로 올해부터 세액 공제를 통해 약 9천억 규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25년까지 최대 4조 원 정도의 혜택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큰 금액이 지원이 되니까 열심히 다들 미국에 가려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만 이 와중에 루시드는 못 버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이 어두운 루시드, 결국은 인원 감축을 결정을 했다고 한데요. 전체 직원의 13% 수준을 해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미국은 고용이 참 유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나라였으면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인데, 어쨌든 그래서 전체 직원 7,200명에서 900명 정도가 해고될 것으로 보이며 실적은 당연히 암울해질 수밖에 없겠죠. 작년 4분기 매출은 어닝 쇼크가 나왔으며 올해 생산 대수는 전망치가 2만 대가 조금 넘었거든요. 하지만 루시드는 1만 대를 예상을 한다고 하며 그것 또한 박살이 났기 때문에 왼쪽에 월봉 보시면은 주가가 거의 한 10분의 1 토막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빠질만 하다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참고로 이제 루시드가 지금 안 좋은 이유가 뭔가? 바로 전기차 가격 경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치킨 게임을 걸고 있는 상황에, 하지만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겠죠. 여기서 루시드가 탈탈 털리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다음입니다. 이 소식은 배터리에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저는 배터리는 재고 없이 그냥 빵빵 만드는 즉시 전부 다 소모되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3사의 배터리 재고가 무려 14조 원에 달한다고 하며, 그리고 여기서 걱정은 위에서 보시다시피 전기차 판매 대수가 살짝 주춤한 거 봤죠? 루시드도 생각만큼 많이 안 팔리고 테슬라도 생각만큼 많이 안 팔리자 가격 경쟁에 나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배터리는 과잉 생산 아니냐, 요런 얘기가 조금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배터리가 과잉 생산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보다 배터리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면은 어쩔 수 없이 가격 경쟁 여기도 들어가겠죠. 싸게 팔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거는 이 배터리는 작년에 원자재가 비쌀 때 만든 거라서 비싸게 만들어서 싸게 파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미 중국은 과잉 재고로 인해 판매 가격을 낮추는 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의 실적 전망은 어떨지, 물론 이 와중에도 에코프로 엄청나게 또 뜨겁게 올라가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윈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2년 만에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은 드디어 IT 규제 완화의 시작이니 라는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윈이 나타나자 알리바바 주가는 한때 홍콩에서 5.5%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낼 정도로 중국에서는 매우 핫한 소식이었다고 하며, 그리고 그 이후 또 어제는 미국에서 알리바바를 6개사로 쪼개면서 최대 규모 조직 개편을 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자 14%나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이제 이걸 보면은 조금은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또 그 와중에 매우 무서운 나라라는 거 한 번 더 느낄 수 있죠. 마음에 안 들 때는 그냥 가둬놓고 패고, 그리고 이제는 성장하니까 다시 나와서 열심히 경영해라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BOJ, 일본은행이죠. 디지털 엔화 발행 준비. 자, CBDC라고 합니다. 이 디지털 화폐를 일본은 벌써 발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언제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준비는 다 됐다는 거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 세계가 또 CBDC로 향해 갈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나저나 CBDC가 뭔가 바로 암호화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돈이 이제는 코인으로 바뀌는 거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엄밀히 말하면 코인이랑 좀 많이 다른데, 정부에서 발행한 코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높고 가격 변동도 거의 없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코인처럼 하루아침에 뭐 100%가 올라오고 100%가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겠죠. 하지만 굳이 우리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요즘 기름들 현금 쓰시나요? 저 기릿은 진짜 안 쓴 지 오래된 것 같은데 로또 살 때 말고는 안 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마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이 필요하겠냐, 결국은 거기에 맞춰서 CBDC가 열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이것도 거스를 수 없는 그러한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이 소식이 장중에 나와서 관련주가 살짝 들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드디어 젤렌스키가 우리가 시진핑을 여기서 만날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걸 보니까 몇 년 전에 그게 기억나네요. 김정은과 트럼프의 브로맨스 이야기가 조금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까지 뭐 결론은 나지 않았고 젤렌스키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크라 종전 기대감이 이제 슬금슬금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고 시진핑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기대감과 걱정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얼마 전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랑 화상회담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결국 실패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가능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석탄을 이겼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은 작년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이 처음으로 석탄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신재생 하더니 진짜로 결국은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석탄 발전 비중은 20%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작년에 21%라고 하니까 석탄을 뛰어넘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게다가 21년도 2년 전이죠. 그때는 신재생 에너지가 처음으로 원자력을 넘어섰는데 단 1년 만에 또 석탄을 넘어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신재생 에너지 내 풍력과 태양광,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두 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개는 12%에서 14%까지 늘어났으며, 에너지 정보청은 올해는 풍력이 12%, 태양광이 5%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17%로 지속적으로 풍력과 태양광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걱정 슬금슬금 나오고 있죠. 물론 지금은 아니겠지만 한 5년에서 10년만 지나면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문가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골드만삭스 소속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미국 및 유럽을 포함한 대형 경제권에서 약 3억 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미국 내에서 보자면 전체 노동자 7%는 생성형 AI가 업무 절반 이상을 대체할 수 있어서 사실상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그리고 63%는 업무 일부분을 대체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런데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은 AI한테 맡기고 더 생산성이 높은 그러한 작업에 시간을 쓸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제 단순 업무는 AI가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또 다른 업무를 맡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특히 변호사와 행정 직원들의 입지가 위태롭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된다면은 노동 생산성이 매년 1.5%씩 오를 것이며 지난 연평균 성장률을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나빠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리미리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만약 내 직업이 조금은 위태롭다, 그렇다면 노령화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그 직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직업은 어떤 직업을 해야 될지 그 고민은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AI는 지금 이제 또 걸음마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지만 수익화가 착착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AI 기술들이 앞다퉈 수익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무료로 공개해 이용자들이 사용하게 한 다음에 이제 그거 없이 못 사는 그 단계에서 유료 기능을 추가해 더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예시가 뭔가, 카카오 브레인은 이미지 생성 앱 비디스커버에 한국어를 지원하고 사진을 올리면 다양한 컨셉의 이미지 100장을 생성해주는 AI 프로필 기능 건당 6,600원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스노우는 사진을 올리면 AI 아바타를 만들어주는데 월 4,500원에서 9,900원의 요금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 유료 이용자가 무려 70만 명이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핫한 게 이거죠. 챗GPT. 요 녀석도 이미 유료 프로그램이 나왔고 월 20달러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더 빠른 속도,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AI가 그냥 단순히 돈이 안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겠죠.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한국 반도체가 봉이냐?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반도체 수율 등 민감한 핵심 영업 기밀까지 밝히라고 말하면서 한국 업계는 말도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포기하기는 너무나 큰 돈이라서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저런 조건이 너무 많아서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매우 귀찮은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반도체계는 어떤 식으로 이걸 헤쳐나갈지 결국은 협상이겠죠. 그러한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엇갈린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요즘 외국인은 특이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로 삼성전자는 바이, 그리고 하이닉스는 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3월 순매수 상위, 그 다음에 순매도 상위를 딱 보자면은 순매수는 삼성전자, 삼성 SDI, SM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샀고, 가장 많이 판 거는 에코프로,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사고 SK하이닉스를 파는 조금은 상반된 흐름을 나타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외국인은 편식을 할까요? 자, 그거는 명확하다고 합니다. 바로 둘 다 반도체 적자는 마찬가지라서 상태가 안 좋은 건 맞는데,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위기를 돌파할 힘이 충분히 있다는 판단. 그 힘이 뭘까요? 맞습니다. 압도적인 자금력이죠. 엄청나게 많은 현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어차피 극복할 거다 이러한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하이닉스는 적자 규모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똑같이 좋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전 대비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러한 의견이 조금씩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이제 이걸 보면은 혹시나 나중에 삼성전자는 한 5% 10% 올랐는데 하이닉스는 뭐 제자리다, 그때는 좀 다르겠죠. 이제 시간 또 흘렀을 테니까 그때는 삼성전자 비중을 줄이고 하이닉스를 조금 사보는 그러한 방식도 우리가 충분히 사용해 볼 수 있겠네요. 그때 한번 이 생각을 떠올려 보면서 투자 전략을 수정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기업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지금 현재 정지 기간이죠. 그리고 이 정지가 곧 풀린다고 하는데 IRA 법안의 혜택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목표주가 6.8만 원을 유지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게 보는 이유가 뭔가, 지금부터 거의 뭐 50% 상승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일단 올해 1분기는 전 분기 대비 20% 증가한 영업이익이 예상되며 앞으로 미국향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적도 좋아, 세제 혜택도 좋아, 이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나솔루션은 31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래 제의가 되는데 그 이후의 흐름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컴투스. 올해는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컴투스. 한국투자증권의 목표가 9.5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서머너즈와 크로니클의 스팀 버전의 초기 흥행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1매출 10억 원대 매출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다시피 1매출 5억에서 10억 사이면은 그 정도면 괜찮은 게임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올 2분기부터 출시 예정인 신작이 있다고 하는데 그 녀석들도 만약에 성과를 잘 내준다면은 당연히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컴투스의 예상펀은 17인데 이게 고평가로 말할 순 없겠죠. 추가 상승 기대감이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인텔리안 테크. 요즘 들어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인텔리안 테크 목표가 11.8만원으로 주가 상향을 DS투자증권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뭔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또 오른 이유가 뭐냐? 바로 실적인데요. 신사업인 저궤도 및 중궤도 위성 안테나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기존 사업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주산업이 각광받게 된다면 스페이스X와 원앱 그리고 아마존 카이퍼 등과 사업을 진행하는 인텔리안 테크, 만약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 그때가 되면 인텔리안 테크의 주가는 한 번 더 점프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와중에 또 누리호 새로 발사가 된다고 하네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세 번째 발사가 빠르면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발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4월 중순에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누리호에는 인공위성이 총 8개가 탑재가 되는데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실린다고 합니다. 자, 이번 누리호도 잘 됐으면 꼭꼭꼭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인구는 안보 문제. 작년 한국의 출산율은 0.78로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요즘 슈카월드 보면은 맨날 이 얘기밖에 없죠. 참고로 0.8명을 뚫고 간 것은 세계에서도 한국이 유일한 나라일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전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진행을 했고 다양한 대책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나왔는가? 일단 아이 돌봄 서비스 요 지원을 27년까지 24만 가구로 늘리고,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3년까지 시간은 2시간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00개씩 늘리고 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주택 4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여러가지 대책을 꺼낸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매도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 이복현 원장이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는데, 해당 인터뷰에서 한국은 높은 인플레와 이자율 상승으로 코스피가 2,000대로 하락했다며 공매도 규제를 지금 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몇 달 내에 변동성이 조금 완화가 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며 올해 내 해제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봤을 때, 지금 당장 공매도 해제가 좀 어렵지만 만약에 증시가 조금 더 반등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러다 3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할 때쯤, 그때쯤 공매도 재계약이 나오겠구나, 진짜 하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공매도 제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MSCI 선진 지수 여기에 편입되기 위해서 공매도를 완전 제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과연 올해 내에 코스피가 2,800 넘겨서 쭉쭉 올라간 다음에 공매도 재개 소식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비투 급증 뉴스. 잊을만 하면은 한 번씩 나오는 비투 급증 뉴스죠. 최근 들어 증시가 많이 오르긴 했나 봅니다. 24일을 기준으로 코스닥 신용융자 잔액은 9.1조 원으로 연초 대비 18%나 급증했고 코스피는 3%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스닥 시장이 좋았다는 거겠죠. 최근 들어 코스닥 거래 대금이 코스피를 웃도는 현상도 2개월째 지속 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문가들은 이렇게 특정 종목이 이끄는 증시일수록 혹시나 그 섹터가 빠진다면 그 지수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라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